얘들아 잘 지내니?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났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선생님도 이제 이번 주에는 출근을 할 수 있어요. 주말 동안에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리긴 했는데 우리 고양일고 친구들 잘 극복해 내리라 믿고 오늘 또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오늘 진짜 중요한 내용 할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정말 중요했는데 이번에도 정말 중요하고 다음 시간도 중요하고 요 단원 자체가 엄청 중요해요. 일단 교과서를 가지고 개념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도 여러 가지를 풀어볼 거고 선생님이 또 이제 프린트를 나눠줄 거예요. 그 프린트도 숙제로 풀어오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번 주에 다 진도가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진도가 다 나가면 바로 속도, 가속도까지 다 나가면 금요일 날 숙제 검사를 지난 단원이랑 이번 단원 거 같이 한꺼번에 하게 될 것 같아요. 진도 나가면 바로 숙제 검사를 할 거니까 미리미리 수특이랑 다 이렇게 그때그때 다 풀어 놓으세요. 한꺼번에 하면은 되게 부담이 많이 되지. 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공부를 좀 해 놓으세요. 진도 나갈 때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잠깐 변곡점에 대한 내용을 좀 복습을 하고 그리고 공부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변곡점이 뭐냐면 변곡점이 이렇게 얘가 위로 볼록하고 아래로 볼록할 때 그 오목 볼록의 모양이 바뀌는 그 지점이 변곡점이라 그랬죠. 그래서 y2'이 0이 되는 x값에서 x값 중에서 그 y2'의 부호가 바뀌면 y2'은 0이 되는 그 점 중에서 그 점 좌우에서 y2'의 부호가 바뀌면 그 점이 변곡점이 된다 그랬지. 오늘 볼 거는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출제가 많이 됐던 부분이라서 한번 좀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이걸 좀 볼까? 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접선의 방정식이 접선이 요 곡선보다 항상 아래에 그려져. 그치? 그리고 위로 볼록하면 항상 어떤 점에서 접선을 긋든지 간에 접선이 더 위에 그려지지. 그치? 변곡점은 뭐냐면 이렇게 얘가 올록보면 3차 곡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섞여 있는 부분, 초월함수가 나오거든요. 그때 변곡점이 나오잖아. 여기서의 접선을 그려보면 얘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얘는 접선이 이 곡선보다 위에 있기도 하고 아래에 있기도 하지. 즉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 곡선을 관통해요. 위에 이렇게 2차 곡선처럼 이렇게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한번 찾아볼게.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라는 간단한 3차함수 그래프 좀 볼게요. 여기서 변곡점을 찾아보면 y'은 3x 제곱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이걸 3으로 묶어 볼까? 그러면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니까 그 값을 1과 마이너스 1에서 같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변곡점이니까 얘를 또 미분해주면 3이 6x. 얘가 0이 되는 x값을 보니까 x가 0일 때네. 즉 x가 0일 때 00 집어넣으면 0,0이 변곡점이 돼요. 즉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얘가 3차 함수 모양의 그래프를 보면은 얘가 1,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극소값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이게 극대값이죠. 변곡점은 요 3차 함수 그래프에서는 극대 극소 사이에서 변곡점을 갖거든요. 여기서 변곡점 0,0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y는 y 프라임 마이너스 3이지. y는 마이너스 3x가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되잖아요. 이게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3x 곡선과 직선의 이 연립을 해서 풀어보면 얘네들이 곡선과 직선의 교점이 나오지. 그게 바로 x 세제곱은 0이라는 3중근이 나와요. x가 0, 3중근이 나와. 근이 딱 한 개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이거는 굉장히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식의 문제가 또 수능에 나온 적이 있었어. 어떤 게 나왔었냐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y는 fx 이게 3차 함수라고 제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 y는 gx가 있었어. 그래서 여기서 그럼 이런 모양인 거지. 3차 함수 모양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제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이 있을 때 이 직선은 모를 때 hx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fx가 gx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는 fx라고 정의를 하고 fx가 gx보다 작을 때는 gx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있었어. 그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거였거든요. 문제 이해돼요? 이런 게 기출이 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한번 확인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직선이니까 이게 더 큰 함수가 된다라는 거지. 그치? 더 큰 함수를 갖겠다 그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어진다면 hx는 요 위에 있는 부분 이게 되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럼 h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는데 요 뾰족한 부분에서는 미분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gx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에는 좀 생각을 했을 때 접선 같은 걸 그어보면 얘가 접선을 그어보면 얘 좀 될 것 같은데 얘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가 위로 가니까 여기서 미분 불가능해지겠네. 그치? 그러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얘가 결국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냐 이 문제인데 여기서의 힌트가 되는 곳이 바로 변곡점이었죠. 변곡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딱 그어주면 변곡점에서 접선을 딱 그어주면 봐봐. 그러면 요 위에 있는 부분이 여기 변곡점까지는 요 위에 있는 부분이 hx가 되고 그 다음에 변곡점 앞보다 큰 부분은 요 위에 있는 부분 여기가 바로 hx가 되지. 그치? 이거 이해돼요? 요 핑크색 부분이 hx가 되잖아요. hx는 전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되는 거 맞아요? 요 변곡점에서 당연히 미분 가능하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는 결국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는 게 문제에서 답이었어요. 답을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야. 이게 2013년인가 4년인가 이거 6월 평가원 문제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난 적이 있었고, 그래서 변곡점에 대한 정리를 한번 좀 하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접선의 방정식에서 관련이 된 건데 일단 여기서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함수의 그래프에서 진짜 많은 내용이 나와. 여기서 그냥 간단한 게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이런 거를 넘어서서 오목, 볼록 그 다음에 변곡점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공통접선에 대한 문제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했었고 그 다음에 접선의 개수를 구하여라. 접선의 개수는 결국 접점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로 풀면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어서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를 응용하는 것까지 문제가 정말 엄청 다양하게 이것이 다가 아니고 이걸 또 어떻게 유형을 또 바꾸고 변형하고 새로운 식들을 또 제시를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한 그런 단원이거든요.
일단 오늘 또 진도 나갈 부분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내용이 바로 또 이 함수의 그래프 내용이에요. 함수의 그래프 이 단원에다가 별표를 있는 대로 많이 쳐놓으세요. 너네가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 중요하다고 표시한 것보다 하나 더 많이 해놔. 제일 중요한 단원이야. 함수의 그래프 단원이 제일 중요한 단원이에요. 미적분에서. 얘기했었죠. 여러분 얘기했었지. 우리는 모든 것을 요 도함수의 활용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미적분을 배웠던 거다. 여태까지 수학 공부를 했었던 거다 라고 했었죠.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정말 한두 시간으로 문제를 내용 정리 문제 풀이를 다 끝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방대하고 많은 문제가 출제도 되었었고 정말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선생님이랑도 어느 정도 다는 못하겠지만 좀 많이 다뤄볼 생각이거든요. 수업 시간에 이제 가능한 좀 많이 다뤄볼 생각이고요. 일단 함수의 그래프의 기본부터 좀 나갈 거니까 얘들아 집중하세요. 집중.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단원이에요. 함수의 그래프. 자, 여기 내용 설명 먼저 해볼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교과서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교과서 너네 보이지? 102페이지. 102페이지에 보면은 잠깐만 너네 앞에 문제 숙제에 내줬던 그 문제들을 각자 맞춰보세요. 이건 따로 수업 시간에 안 할게. 여기 102페이지에 있는 이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그 개형 그리는 순서 있잖아. 정의역, 치역, 좌표축, 그 다음에 대칭축, 주기, 증가함수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 2에서 뭘 했었냐면 이런 증감표라는 거를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증감표가 있어. y2'까지 곁들여서 이렇게 4줄짜리 증감표가 있을 거야. 그래서 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증가만 되는 게 아니고 오목블록까지 해서 요런 식의 그래프가 이제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극대, 극소, 오목, 볼록, 증가, 감소까지 해서 그래프 개형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거 하면은 되게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어. 이 증가함표가 되게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거 따로 연습하시고요.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는 이거 사용 안 할게. 그리고 딱 2가지만 체크를 할게요. 선생님이랑 하는 거는 일단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수능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2가지만 알면 돼. 뭐냐면 극값이랑 극한값. 이 2가지만 알면 그래프 개형이 그려져요. 그거 오늘 연습할 거야. 얘를 보면은 일단 이 2가지만 하면 대부분 다 그려지거든요. 근데 한 가지 이런 대칭 주기 이런 주기 같은 거는 이제 삼각함수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치? 이런 건 삼각함수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 좀 봐야 될 부분이 정의역 부분인데 정의역은 다른 거는 이제 그리다 보면 대충 감이 올 거고 정의역 부분은 이 특별한 함수들 있잖아요. 분수함수. 분수함수 같은 경우는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되지. 그치? 그 다음에 루트 있는 근호가 있는 부분은 무리함수. 이거는 근호 안에 있는 게 0보다 커나 같아야 되고 로그 함수는 요 안에 진수가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탄젠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2분의 파이가 되면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이 정의역이거든요. 이거는 좀 체크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체크를 해야 되고요. 상관없다면 그냥 쭉 실수 전체에서라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 극한값을 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체크를 해보자면 우리가 수투에서는 그냥 다항함수만 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됐어. 그냥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초월함수가 나오면 그냥 다 극한값이 무한대로 발산하진 않거든요. 예를 들면 극소를 지나고 이제 얘가 극소값을 가지면서 얘가 이렇게 됐는데 얘가 이렇게 갈지 얘가 이렇게 발산할지 아니면 얘가 좀 완만하게 갈지 아니면 어떤 값을 수렴할지 모른다는 거야.
어떤 값을 수렴할 수도 있거든요. x가 무한대로 가면서 초월함수가 나오면 정말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러겠지. 얘가 단 이렇게 다시 내려가지는 않겠죠. 그럼 그 값이 또 나오는 거니까. 그 값이 뭐 이렇게 딱 두 개 딱 정해져 있을 때 얘는 올라가는데 어떤 식으로 올라가느냐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극한값을 구합니다. 극값과 극한값. 자, 이거를 좀 푸는 연습을 선생님이랑 해볼 건데 지금 선생님이 문제 이렇게 함수를 몇 개 가져왔거든요. 이거 교과서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너네 있잖아. 연습장 펴놓고 선생님이 지금 제시한 함수 있잖아. 지금 나오는 이런 함수들 할 거거든? 여기 나오는 함수들 이런 것들 다 쓰고 너네가 직접 연습장에 다 그려보세요. 수업 시간에 하는 거 같이 보고 또 이제 혼자서 그려보고 그 작업을 다 해봐야 돼요. 다 기출문제 나왔던 함수들이거든요. 이거 다 찾아가지고 한번 많이 나오는 그런 유형들 가지고 온 거니까 물론 교과서에 있는 것도 또 연습해보고 이것도 따로 필기를 해두세요. 선생님이랑 이걸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 다 준비됐니? 자, 1번부터 볼게요. 아까 뭐 구하라 그랬지? 아까 함수 그래프 그릴 때 극값이랑 극한값 구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극값 먼저 구할게요. 극값. y' 구해야겠지. 도함수를 구해서는 0이 되는 값을 구하면 극값이죠.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자, 이런 미분은 이제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요? 얘가 는 0이 되는 x를 찾아보면 는 0이 되는 x 찾아주면 x는 1이랑 마이너스 1이지. 분모는 0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 극값을 구할 때 그래프를 그릴 때 극대인지 극소인지까지도 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그래프가 그려지거든요. 해볼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극값은 1, 몇이지? 1 집어넣으면 1, 얼마랑 마이너스 1, 얼마 이렇게 나오지.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죠. 자, 이게 극값이에요. 구해놓고 극한값도 구해놓을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2x. 집중 잘하고 있지?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분모 차수가 더 크니까 0으로 수렴하죠. 우리 이거 배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도 구해주면 얘 또한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립니다. 이거 두 개만 찾았어요. 아무것도 안 찾았는데 그림이 그려져. 자, 보면 x축, y축 그려주고요. 1,1을 지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자, 이 상태에서 극한값이 0이에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0으로 수렴해요. 이러한 모양이 되겠지. 얘가 닿지 않죠. 점근선이죠. 그 다음에 얘도 점점 가까이 가는데 절대 닿진 않죠. 그리고 얘가 0,0을 지나네. 이런 건 보이는 건 찍어주고 지나가게 하면 돼요. 그리고 얘가 극값을 갖잖아. 그러니까 얘가 극소가 될 거고 얘가 극대가 되겠지. 됐네요. y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2x 그래프가 바로 완성입니다. 여기서 더 자세하게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요런 데가 변곡점 될 거 아니에요. 변곡점 되는 점은 y2'이 0이 되는 x값 찾아서 그 x값 대입하면 변곡점 나오겠지.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또 0,0도 변곡점이지, 그치? 변곡점. 이런 게 나올 거고 또 알아낼 수 있는 게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그래프 보고 알 수가 있고 그치? 그리고 여기서 딱 봐도 우리가 일부러 보진 않았지만 원점 대칭인 거 보여요? 원점에 대해서 반으로 적으면 똑같지, 그치? 왜? 얘는 x 대신에 y에다가
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x 집어넣어 주면 얘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오죠. 원래 함수에다가. 그치? 그러니까 원점 대칭인 거지. 뭐 요런 것들 다 체크를 당연히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프는 이런 거 체크하지 않아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정리 잘 해두시고요. 정리 잘 해두고 꼭 다시 풀어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교과서에 사실 있는 건데 이제부터는 교과서에 없는 것도 있어요. 2번. 여기도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 꼭 필기해놔야 돼. 뭐가 나오냐면 해보자. 자, 첫 번째 y'을 먼저 구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더하기 뒤에 거 미분 하면서 앞에 거 그대로. 얘가 0이 되는 x는 1이죠. 그치? 그러니까 그 값이 1,1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될 거야. 이게 그 값이에요. 그 값 구해놓고 극한값도 구해보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한대 곱하기 얘가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죠. 얘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죠. 얘 무한대 곱하기 0꼴은 예를 들어 x제곱 곱하기 1은 무한대로 가죠. 그리고 x 곱하기 x분의 1은 1로 가고 x 곱하기 x제곱분의 1은 0으로 가죠. 셋 다 무한대 곱하기 0꼴인데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가 다르죠. 이거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체크해 봐야 되겠다. 하나 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좀 볼까? 마이너스 x제곱 하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2의 무한대 제곱이니까 무한대죠. 마이너스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네. 요거는 바로 나오죠. 요건 바로 나오는데 요 첫 번째 거가 체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요게 바로 체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 요거 여기다 써놓으세요. 지수함수, 다항함수, 로그함수의 그래프 에서 뭐를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가 많이 아는 간단한 걸로 확인해 볼게. 복잡한 거 볼 필요 없죠. 간단한 걸로 가장 간단한 y는 x 다항함수 그래프, y는 lnx 지수함수 그래프, 그 다음에 y는 2의 x제곱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x가 무한대로 갈 때 전부 다 무한대로 전부 다 발산합니다. 전부 다 발산하죠. 그래서 얘가 무한대 곱하기 0꼴이 된 거였잖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세 개의 증가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엄청 많이 쓰이거든요. 지수함수가 제일 증가 속도가 빠르고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다항함수는 보통으로 증가하고요. 로그함수가 제일 느리게 증가해요. 요런 순서대로 요 함수 3개가 증가 속도가 결정이 되어서 우리는 얘네들이 섞여 있으면 더 증가 속도가 큰 것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지수함수가 있잖아. 그럼 얘만 보면 되는 거야. 얘는 0으로 수렴해요.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극값, 그 다음에 극한값 구했으니까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 y축 0 에서 1,2분의 1을 지나고 요게 바로 극값이고요. 그리고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0으로 수렴하니까 이렇게 내려갈 거고, 얘가 이렇게 내려갈 거고, 그래프 좀 예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얘 0 집어넣으면 0이죠. 0,0 지나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됩니다. 이게 바로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예요. 됐나요? 뭐 이런 데가 변곡점이 되겠지. 사실은 변곡점도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꼭 구해야지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 구한 거지. y2' 구하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x 마이너스 2잖아요. 여기 0이 되는 x가 2니까 변곡점은 2,2의 제곱분의 2가 되겠지. 2,2의 제곱분의 2. 이렇게 변곡점이 되겠죠. 자, 요거 꼭 체크해 두시고요. 이거 잘 이해해 보세요. 많이 나옵니다. 중요해요. 요거 가지고 문제 해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넘어갈게요. 3번. 이런 그래프가 나왔어요. 얘는 문제를 좀 이제 빨리 풀어야 돼. 그래프를 빨리 그려야 돼. 이게 그냥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고 요게 그냥 식으로 나오거든요. 수능에서는 이런 식이 있을 때 요거에 대한 조건들이 쭈루루룩 나오는데 요 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는 건데 그 그래프 그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버리면 다른 문제 풀어야 되는데 그 이해하는데 또 더 오래 걸리겠지. 그치? 해결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 그래서 요 그래프 같은 경우 한번 간단히 빨리 풀어볼게. y 프라임 구하면 2의 x제곱이고 x제곱 플러스 2x. 얘가 0이 되는 x가 0이랑 마이너스 2니까 그 값은 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2의 제곱분의 4죠. 극한값도 사실은 이렇게 써서 하면 되는데 빨리 풀려면 이거 안 쓰고 바로 이렇게 가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가도 상관없어요. 꼭 쓰라는 그런 법은 없으니까 되면은 연습을 많이 해서 되면은 네, 지금은 처음이니까 써볼게. 얘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꼴이니까 무한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x제곱 2의 x제곱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얘는 무한대로 가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죠. 무한대 곱하기 0꼴이네요. 이거 0으로 수렴하는 거 알겠어요? 2의 x제곱은 0으로 수렴하죠. 근데 얘가 이기지. 지수함수가 더 증가속도가 빠르다 그랬죠? 얘가 0이 되는 거 알겠어요? 잘 이해하세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값은 0,0이랑 마이너스 2,2제곱 분의 4. 얘가 더 크니까 얘가 극대값이 되겠네. 이렇게 이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무한대로 가면 발산합니다.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에 수렴합니다.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요. x제곱 곱하기 2x제곱. 됐나요? 자, 4번 다음 그래프로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속도가 조금씩 붙어야 돼. 얘도 y'을 구해보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즉 lnx 플러스 1이죠. 얘가 0이 되는 x는 lnx가 마이너스 1이니까 x가 2분의 1이죠. 따라서 그 값은 2분의 1, 2분의 1 집어넣으면 ln 2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래서 극한값도 구해보면요. 무한대로 갈 때 x 곱하기 lnx는 극값 구했고 극한값 구하면 무한대로 갈 때는 둘 다 무한대로 가지. 곱해봤자 무한대겠네. 그 다음에 얘는 이번에는 얘가 정의역이 로그 함수니까 0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0의 우극한만 보면 됩니다.
얘의 극한값을 구해보면 x는 0으로 가고요. lnx 그래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0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지금 다항함수의 증가속도가 더 빠르다 그랬으니까 얘 거 보면 되는 거죠. 얘가 그래서 0으로 수렴하죠. 요거 이해되나요? 자, 요 부분 잘 이해하시고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Y축, 그 다음에 X축.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고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얘도 무한대로 가고요. x가 0에 우극한, 점점 0에 가까이 갈 때는 0으로 수렴하는데 x가 0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뻥 뚫려요.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지. 얘가 바로 x 곱하기 lnx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 되게만 헷갈려 하거든요. 여기 잘 이해하세요. 0으로 수렴하는 그래프 되는 거. 됐나요? 다섯 번째. 자, y는 x분의 lx. 이것도 기출문제죠. y' 도함수 구해서 극한 먼저 구해보면 x제곱분의 앞에 거 미분, 그 다음에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한 번 더 정리해주면 1-ln x는 0이 되는 x는 ln x가 1이니까 x는 2죠. 따라서 그 값은 2분의 1, 2,2분의 1이죠. 극값 구했고요. 극한값 구해보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ln x는 얘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무한대죠. 근데 다항함수의 증가속도가 더 빠르다 그랬으니까 얘는 무한대분의 1꼴이에요.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합니다. 이거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x가 이번에도 얘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큰 범위에서니까 0에 우극한을 해야 되고요. x분의 ln x는 얘 잘 봐봐. 0보다 큰 0분의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0분의 무한대 꼴이거든요. 이거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죠. 이건 생각해 볼 것도 없지. 이건 당연한 거지. 자, 요 두 개, 얘가 0으로 수렴하는 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해가 되면은 좋아요. 바로 이해가 되면 이제 다음 단계 문제로 넘어가면 되는 거야. 더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기가 수월하겠지, 그치?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 y축 0 그리고요. 극값은 2,2분의 1. 그리고 얘가 무한대로 갈 때는 0으로 수렴하고. 이게 펜으로 그리니까 잘 안 그려져. 자, 얘가 0으로 수렴하고요. 미안해. 계속 다시 그리고 있어. 0으로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0 우극한일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수렴한다. 이렇게 내려오겠지. 얘가 둥글었죠. 극값을 가지는 곳. 극대값이니까. 그래서 얘가 바로 x분의 lnx 그래프가 됩니다. 기출문제예요. 그래프를 기본으로 깔고 이제 문제가 나왔던 거지.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수직간에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몇 초만에 해야 되는 거지. 1분 안에 그려야 되는 거죠. 이거 가지고 너무 오래 시간 끌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프 그리는 거. 만약에 문제에 따라서 이제 변곡점도 구하고 x좌표도 구하고 더 필요한 게 있다면 그거는 y2' 구하고 y는 0인가 구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지. 문제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조건을 찾아낼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숙제. 이것도 기출문제거든요. 이거 한번 그려보세요. 다음 시간에 맞춰볼게요.
다 써놓고 7반은 화요일날 수업이 들어서 동영상으로 한 번 더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 5반은 수업 시간에 맞춰볼 수 있겠네요. 7반, 8반이랑 4반, 5반이랑 수업 시간이 달라서 자 그렇게 준비하시고요. 이거 다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봅시다. 교과서로 좀 넘어가 볼까? 교과서에 있는 건 선생님이 좀 적절하게 정리를 해서 각각 여기다 맡겨놓은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거든요. 간단하게 4번은 좀 보고 갈게. 4번이 없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풀게요. 선생님 문제를 여기다가 쓸게. 자, 1번 문제가 뭐였냐면 문제 4번에 1번 문제가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극값을 구해보면 지수함수니까 2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한 번 더 미분. 얘가 0이 되는 x는 0이죠. 따라서 극값이 0,1이 되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2의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이니까 0으로 수렴하고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x제곱이니까 얘도 0으로 수렴하네. 부호 안 바뀌죠. 그래프를 그려보면 y축을 중심으로 얘가 대칭이겠네. x제곱이니까. 좌우가 똑같겠죠. 0,1을 극값으로 갖고 얘는 0으로 수렴하고 얘도 0으로 수렴하고 요런 그래프가 되겠지. 되나요? 얘를 뭐 더 정확하게 해보고 싶으면 요런 극값은 변곡점 같은 거는 y2'은 0이다 구하면 아마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집어넣는 게 또 y값이 되겠지, 그치?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에 y는 x 플러스 sin x 그래프가 있는데 삼각함수는 대부분 주기함수라서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어느 범위에서만 그리라고 해요. 삼각함수일 때는. 그래서 이 범위에서 그려보면 y' 구해보면 1 플러스 코사인 x 이거 0인점 구하려고 봤더니 이거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니? 코사인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치? 이렇게 되죠. 따라서 얘가 증가함수네. 증가함수. 계속 증가만 하네. y2'도 구해볼까? 마이너스 sin x네. 얘가 0이 되는 x가 변곡점이죠. 마이너스 sin x 그래프 이렇게 되나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기 파이에서 변곡점이지, 그치? 얘가 그래프가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계속 증가니까 0보다 큰 부분만 필요하니까 x축 위로만 그려보면 얘가 정의역이 파이 2파이까지. 그러면 x가 파이일 때는 y도 파이. 그치? x가 2파일 때 y값도 2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요 점을 지나고 0일 때는 0. 그러면서 파일 때 변곡점을 갖지. 사실 여기서 2'이 0보다 작으니까 얘가 위로 볼록이고 그 다음에 얘가 2'이 0보다 크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요까지도 감안을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다가 위로 볼록에다가 잠깐 변곡점 갖고 다시 아래로 볼록이면서 계속 증가만 하는 이런 그래프가 답이 되겠죠.
함수 그래프 그려봤고요. 선생님이 기출문제를 쭉 뽑아서 프린트로 좀 만들어 봤거든요. 그거 반장들 통해서 나눠줄 테니까 꼭 풀어갖고 가지고 오세요. 먼저 풀어보고 생각을 해봐야지 수업 시간에 도움이 되지. 그냥 수업만 들으면은 도움이 안 돼요. 자기가 먼저 풀어보고 나서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걸 들어야 돼요. 알았죠? 아, 지난 시간이나 이번 시간이나 진짜 중요한 거 많이 했는데 잘 이해됐나? 혹시 좀 놓친 거 있으면 유튜브 링크 주소 알려줄 테니까 다시 꼭 들어보세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있으면. 자, 방정식, 부정식으로 넘어가 볼게. 자, 여기 보면은 이게 그래프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뭐 실근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동식에서는 얘가 부동식이 항상 뭐 성립하는 걸 보여라. 부동식이 항상 뭐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아니면은 f가 g보다 크거나 같은지 뭐 이런 거를 보여서 문제를 더 이어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로 나오는데 간단한 이론을 보자면 간단해요. 이론은 방정식 fg가 같은 fx가 gx가 같다의 실근은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와 같다. 이거 이해되지? 당연하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와 같은 거.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와 같다. 이해되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부동식도 나와요. 부동식은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는 것을 증명할 때는 다 넘겨서 한쪽으로 다 넘겨가지고 hx로 놓고 hx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면 된다. 그러면 h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g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따라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한 게 되는 거니까. 뭐 이런 이론이거든요. 사실은 문제 푸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랑 예제 1번을 풀어볼 텐데 예제 1번을 선생님이 어떻게 좀 만들어 봤냐면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처음에 좀 풀어볼게요. 자, 얘는 y는 ln x와 y는 x-k와 이 두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을 구하라 라는 문제랑 똑같은 거죠. 그치? 또는 이거를 k만 남겨놓고 넘겨서 많이 풀거든요. 그러면 x-ln x가 되나? 요게 바로 두 점에서 만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를 좀 풀어볼게. 이걸로 많이 쓰이거든요. 이걸로 많이 풀리니까 이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1번이라고 해볼게. 자, 1번으로 한번 풀어보면 y는 x-ln x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1-x분의 1 미분하면 x분의 x-1이니까 x가 1일 때 0이네요. 따라서 1, 집어넣으면 1. 그렇지. 그리고 얘가 바로 그려볼게요. 바로 그려보면 얘가 1,1을 가지고 1,1을 지나고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얘가 다항함수가 더 증가폭이 크니까 얘가 증가하겠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 해도 무한대가 더 빨리 증가하니까. 그 다음에 x 0의 양의 제곱 양의 우극한 0의 우극한으로 가면은 0 빼기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발산하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되죠. 자, 얘가 y는 x-ln x 그래프라서 얘가 y는 k랑 만나는 그 교점이 두 개가 되려면 k가 1보다 크면 되죠. 그래서 1보다 크다. 이게 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유형으로 푸는 방법을 해보면 두 번째는 y는 ln x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y는 ln x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 얘는 글씨가 이상해 다시 쓸게요. y는 ln x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친속한 그래프야.
그래서 이거는 사실 쉬워.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x-k랑 두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1인 이런 직선이랑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얘가 어떨 때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냐면 결국 접할 때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지. 즉 접점을 구해야 돼요. 그게 복잡해지는 거지. 접점을 t, lnt라고 놓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거죠. 해볼게. y'은 x분의 1이니까 이게 바로 기울기 1과 같다라고 하면 되죠. 얘 기울기가 앞에 1이잖아. x니까 1이잖아요. 는 1이랑 같은 x는 1이네요. 따라서 접점의 좌표가 1,0이네. 그러면 얘가 1,0이니까 요 점이었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죠. 결국은 마이너스 1일 때가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바로 접할 때죠. 그러면 얘가 더 밑에 있어야지 두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더 밑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따라서 k는 1보다 크다가 답이 되는 거죠. 두 문제 풀이 방법은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을 많이 쓰이긴 하는데 얘는 요거만 구해주면 그래프만 구해주면 이 K를 어떤 값을 놓든지 간에 우리가 자유자재로 그 교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원래 LNX 같은 거는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잖아. 그 대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된다라는 여기서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점이 있지. 그래서 이게 이게 그냥 그래프가 바로 나오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두 번째 방법도 괜찮고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 방법으로 풀이를 하는 게 좀 더 일반적이기는 해요. 둘 다 알아두면은 내가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겠지, 그치?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저번에 아까 숙제 내줬던 마지막 요 문제 해설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무리 지을게요. 요 단원 방정식과 부등식,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좀 인쇄해서 나눠줄 테니까 그거 숙제로 풀어보세요. 문제가 좀 어려운 것도 있거든. 그리고 진짜 중요한 단원이거든요. 얘들아, 수업 좀 열심히 들으세요. 수업 열심히 듣고, 그리고 복습 열심히 하고,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진짜 열심히 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단원이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얘들아,